박상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을 하락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더 입장을 가져가겠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가계대출이 또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먼저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냐라는 걸 어느 좀 수준이에요, 지금?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소득 대비 가격 비율 결국에는 소득으로 있잖아요. 이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지표를 보면은 저희가 너무 높습니다. 그 비율이 PI라고 하는데 뭐 예. 14에서 2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네. 저축해서 뭐 14년 20 돈 모아야지, 년씩 20년 해야지 모아야지 예를 들어 집을 살 집을 수 사는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현재 너무 넌센스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도 높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정을 시키는 거죠. 하향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하향 안정화,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방법이지 네. 이거를 다시 경기를 좀 부양을 시킨다라고 해서 경기를 좀 활성시키겠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규제를 완화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번 정부 들어서 있잖아요. 규제를 많이 풀었죠. 올 초부터 풀었죠. 네, 풀었죠. 그리고 연초부터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조 원의 특례 보금자리 론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공급하면서 인위적인 수요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5, 6개월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약간 상승세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받쳐주지 못하니까 지금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있잖아요. 네네. 9월, 10월부터는 이게 꺾이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인위적 부양이라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 후유증은 크잖아요. 그렇죠. 그 가계 대출이 그만큼 늘어난 거 늘어났고. 아니겠습니까?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또 줄게 되잖아요. 소비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회복을 또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있잖아요.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어떻게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 시도 자체를 저는 접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전 됩니다. 예. 사실 박상우 후보자도 그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이제 다만 시장에 너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과연 그걸 이행을 할 수 있을까 여부에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부동산이 너무 민감화돼 가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주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데 주식으로 보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죠. 비싸죠. 몇 억씩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에 좀 왜곡적인 역할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그 정부가 그냥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고 했다가 금년 초에 그게 성공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내리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다 도입한 건데 그런데 얼만큼 내렸느냐 또 보면은 금년 초에 보면은 작년보다는 내렸지만은 재작년보다는 올랐었거든요. 지금 현재 뭐 부동산원 가격 정부를 얼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그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본다면 한 2020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할 때나 팬데믹 직전 수준에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봐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거든요. 팬데믹 때문에 좀 이상해졌던. 예. 그런데도 지금 뭐 집값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 뭐 그 많이 그냥 뭐그 설왕설래가 예, 있죠. 설왕설래가 지금 있으니까 뭐 상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가격이 좀 올라야 된다고 할지 몰라도 예.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여준 것은 우리가 가격이 또 너무 빨리 떨어지면은 그러면 정치권이나 뭐 그 정부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년어치 가격만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큰 정책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 확실히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제가 생각으로는 오직 방법은 부동산 시장을 풀어줘 가지고선 시장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 가지고선 나중에 그 장기적으로는 그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래서 믿음을 장기적으로는 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신호를 줄 수밖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지 않을 단기적으로 것이다. 이걸 조절하려고 하면은 너무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당장은 그 영향을 주지 않을 테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내가 5년 내지 10년에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가 거다. 있다. 그럼 사기가 좀 꺼려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군요. 하향, 그 압력이 그 아주 심한 하향 압력이 아니라 좀 원만한. 네. 그래서 좀 충격이 덜한, 충격이 연착륙할 덜한 수 그리고 있는. 그래서 네. 그 어떤 그 소프트 랜딩을 네. 바랄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될지 않을까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말씀이시군요. 석 교수님, 사실 최근에
은행권도 얘기가 많아요. 뭐 행제세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또 그 홍콩 ELS 부실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금융위원장은 지금 교체가 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다 변화를 주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오는 방향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얽힌 현안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2명 중에서 1명은 유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LS 사태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이게 원래 그 위험한 파생금융 상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중국 H 증시가 중국 경제가 화랑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중국의 폭락을 부동산발 할지. 위기로 중국 경제가 이렇게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서 H 지수가 폭락을 해서 큰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받아서 맞아요. 이렇게 피해가 커질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 사후 처리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PF 지금 사태가 커져가지고 저축은행도 지금 상위 5개사 3분기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1년 사이에 3배가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에 지금 연착륙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PF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현안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1명은 유임을 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